198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교의 한 영화 촬영장. 세트 한가운데에는 공사가 멈춘 수영장이 있었고 그 안에는 흙탕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배우 조베스 윌리엄스는 감독의 신호에 맞춰 그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날 찍어야 할 장면은 하나였습니다. 땅속에서 관이 솟아오르고 오래된 시신들이 물 위로 떠오르는 장면. 물속에서 그녀의 손끝에 단단한 것이 스쳤습니다. 사람의 머리뼈였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이 연기였는지 진짜 공포였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그녀는 제작진에게 물었습니다. 소품을 참 잘 만들었다고.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소품이 아니라고. 진짜 사람의 뼈라고. 그리고 그날로부터 6년 동안 이 영화와 그 소편에 출연한 배우 4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중 한 명은 12살 소녀였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폴터가이스트, 독일어로 시끄러운 유령이라는 뜻입니다. 1982년 6월에 개봉해 전 세계에서 큰 성공을 거뒀고 지금도 공포영화 역사상 손꼽히는 작품으로 남아있습니다. 감독은 토브 후퍼, 제작과 각본에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참여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세계 부문 후보에 올랐고 이후에 만들어진 수많은 공포영화가 이 작품의 장면들을 흉내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모래알 같은 잡음, 옷장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아이, 웃고 있는 광대 인형.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떠올리는 공포의 장면들 상당수가 이 영화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흥행 성적보다 다른 이야기로 더 오래 회자됐습니다. 촬영장에서 실제 사람의 뼈를 썼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대가를 배우들이 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문이 아닙니다. 여러 관계자의 증언으로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특수분장을 맡았던 크레이그 리어던은 훗날 인터뷰에서 수영장 장면에 사용된 골격이 실제 사람의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돈. 당시 할리우드에서 정교한 인체 모형을 새로 제작하려면 비용이 상당했습니다. 반면 의료용, 교육용으로 유통되던 진짜 사람의 골격 표본은 훨씬 쌌습니다. 그때는 인체 표본이 지금처럼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의과대학과 실험실로 흘러들던 그 표본들은 대부분 아시아에서 건너온 것이었습니다. 이름도 생전의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뼈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무렵까지 세계 각국의 학교와 병원에는 사람의 뼈가 교재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그 거래가 국제적으로 막힌 것은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영화가 촬영되던 시기는 사람의 뼈를 돈으로 살 수 있던 마지막 시대였던 셈입니다. 즉, 카메라 앞에서 흙탕물 속을 떠다니던 그것들은 한때 숨을 쉬고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우들 대부분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조베스 윌리엄스는 촬영이 끝난 뒤에야 알게 됐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남겼습니다. 촬영이 이어지던 기간, 집에 돌아올 때마다 벽에 걸어둔 액자들이 하나같이 삐뚤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놓고 나가면 다음날 다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 자체가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영화 속 가족이 사는 집은 공동묘지 위에 지어진 집입니다. 개발업자는 비용을 아끼려고 비석만 옮기고 시신은 그대로 땅에 묻어둔 채 집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죽은 자들이 분노하고 막내딸 캐롤앤이 사라집니다. 돈을 아끼려고 죽은 자를 함부로 다룬 대가, 영화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제작진은 돈을 아끼려고 진짜 죽은 자의 뼈를 촬영장에 가져왔습니다. 영화 안의 이야기와 영화 밖의 현실이 정확히 겹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개봉 이후 사람들이 저주라고 부르기 시작한 일들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개봉 5달 뒤였습니다. 큰딸 데이나 역을 맡았던 도미니크 던, 22살이었습니다. 1982년 10월의 어느 밤,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헤어진 연인에게 목이 졸렸습니다. 그녀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며칠 뒤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두 번째는 소편이었습니다. 1986년 개봉한 두 번째 이야기에서 죽은 자들을 이끄는 늙은 목사 케인을 연기한 배우 줄리안 백. 그는 영화가 개봉하기도 전인 1985년 9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 번째는 윌 샘슨입니다.
그는 속편에서 악령을 몰아내는 아메리카 원주민 주술사를 연기했습니다. 실제로도 원주민 출신이었고 촬영장에서 직접 정화의식을 치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1987년 여름 큰 이식 수술을 받은 뒤 합병증으로 숨졌습니다. 5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영화의 상징 그 자체였던 아이, 금발의 소녀 캐롤 앤. 배우 헤더 오르크였습니다. 그 아이는 원래 배우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영화사 구내식당에 갔다가 우연히 제작진의 눈에 띄었고 그렇게 5살에 이 영화에 합류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앞에 앉아 조용히 내뱉던 그 대사 한마디로 아이는 순식간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어린이가 됐습니다. 1988년 2월 1일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던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지는 도중 심장이 멈췄습니다. 응급수술이 이어졌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인은 장이 좁아지면서 생긴 감염, 그리고 폐혈성 쇼크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였지만 몇 달 전 병원에서는 전혀 다른 병으로 진단했습니다. 12살이었습니다. 세 번째, 영화의 촬영을 막 끝낸 뒤였습니다. 그 세 번째 영화는 그해 여름 그대로 개봉했습니다. 관객들은 이미 세상에 없는 아이가 스크린 위에서 웃고 뛰어다니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결말 일부는 아이 없이 다시 찍어야 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영화에서 초자연 현상 조사팀의 일원을 연기했던 배우 리처드 로스는 1992년 눈보라 속에서 이륙하던 여객기가 추락하는 사고를 겪습니다. 그 사고로 승객 2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주라고 불리는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저주일까요? 여기서부터는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에 실제 사람의 뼈가 쓰였다는 것은 증언으로 뒷받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뼈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다는 주장은 어떤 자료로도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세 편의 영화에 참여한 배우와 제작진은 수백 명이 넘습니다. 줄리안 백은 캐스팅될 당시 이미 암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윌 샘스는 오랫동안 심장과 폐를 알아왔습니다. 도미니크 던의 죽음은 초자연 현상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우연을 늘어놓고 선을 이으면 어떤 그림이든 만들어집니다. 사람의 뇌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흩어진 점들 사이에서 굳이 의미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이어 동물의 모양을 만들어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영화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무사히 활동한 배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저주라는 이야기는 세어야 할 것을 세지 않을 때만 성립합니다. 다만 그렇게 차갑게 정리하고 나서도 마지막에 남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그 영화의 얼굴이었던 12살 아이가 그렇게 갔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영화 속에서 했던 말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 그들이 여기 있어요. 이 이야기의 진짜 무서움은 유령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흙탕물 속을 떠다니던 그 뼈들에게도 이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카메라 앞에 서게 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동의를 구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물건처럼 다루면 어떻게 되는가? 영화는 그 질문을 던졌고 제작진은 그 질문을 스스로 어겼습니다. 그 필름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누군가는 화면을 켜고 그 장면을 볼 것입니다. 흙탕물이 출렁이고 창백한 형체들이 하나씩 떠오르는 그 장면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끝까지 알지 못합니다. 저주가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잃은 채 흙탕물 속에 잠겨있던 그 뼈들이 진짜였다는 사실만은 지금도 그 필름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겹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어떤 대가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